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윤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는 일은 마켓필랩이라는 그 그로스 해킹 컨설팅 업체에서 시니어 그로스 컨설턴트로 있으면서 제 비즈니스인 이제 헤이데이 무드라는 브랜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석님. 이렇게 또 먼 자리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또 상품 페이지를 또 구성해야 돼. 요런 또 이제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걸 팔던 사실 상품 페이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 페이지 최적화라는 것도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뭐 이제 보통 LPO라는 단어를 씁니다. 랜딩 페이지 옵티마이제이션의 약자고, 여러분들이 와디즈 가보시면 와디즈 상세 페이지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거는 와디즈 팀이 봤을 때, 그런 흐름으로 갔을 때 가장 전환율이 높다는 내부적인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했겠죠. 마찬가지로 모든 커머스 앱들의 경우에도 이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이 전환율이 올라가는가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구글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이제 나온 약간 소논문이라고 해야 될까? 그 아티클이 있는데, 그거를 보게 되면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지 편향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인지적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받아들일 때 어떤 요소들을 접하면 편향적으로 그 제품에 대해서 선호도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6가지 인지 편향의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카테고리 휴리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카테고리 휴리스틱이 뭐냐면, 애플 사이트에 딱 들어갔는데, 애플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예입니다. 좋은 예는 저도 뭐 엄청 디테일하게 알진 못하는 게, 예를 들면 컴퓨터 스펙 같은 것들 뭐 모를 수 있잖아요. 사람들 자세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를 수 있는데, 뭐 작업은 적극적으로, 배터리 소모는 소극적으로, 뭐 이렇게 있는 거죠. 8코어 CPU 뭐 이런 게 있어요. 8코어 CPU가 뭐야? 그랬는데 그 밑에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잘 모르겠지만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카테고리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은 인터넷상에서의 행동 패턴이라는 건 너무 심플해요. 그러니까 3초를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3초 안에 우리 제품이 어떤 제품이라는 것을 알리지 못하면 그냥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 카피나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약간 안 좋은 예는 뭐냐면,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뭐 그 이미지만 있고 아무 설명도 없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이게 뭐 하는 제품이지? 이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3초 안에 좀 뭔가 명확하게 좀 우리 브랜드가 무엇인지 전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인지시켜야 된다. 인지시켜야 된다. 제품이 무엇인지, 우리 제품이 뭐 하는 제품인지.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아무래도 초기에 그 커리어를 밟으시는 분들이라면, 그 우리 잡스 형님의 그 처음에 아이폰 키노트 2007년도 했던 그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케팅의 교과서예요. 거기 보시면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이폰이 뭔지 몰라요. 근데 잡스 형님은 딱 3단어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아이폰의 특징에 대해서. 그게 뭐냐? 첫 번째 그냥 아이팟, 그리고 갑자기 폰, 그리고 마지막 인터넷,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를 쳤어요. 박수를 치고. 와, 엄청나다. 단 3단어로 아이폰의 특징을 알려버린, 이게 아주 명확하게 카테고리 휴리스틱이 잘 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하고 새롭고 뭔가 혁신적인 거를 하더라도 굉장히 단순한 단어로 구구절절한 게 아니라 아주 임팩트 있게 짧지만 강력한 키워드로 딱 던졌을 때 사람들이 인지를 한다는 거죠. 빠르고 쉽게. 우리의 이제 목적은 뭐냐면은, 온라인상에서 유저들이 생각을 덜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핵심은 이겁니다. 생각을 얼마나 덜하게 하면서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걸 인지시키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카테고리 휴리스틱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 제품이 어떠한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인지시키게 한다. 휴리스틱은 이제 직관적인 의미거든요. 그렇게 인지시키게 한다는 의미로 이제 카테고리 휴리스틱, 이렇게 단어가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구글이 연구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문가 편향이에요. 전문가 편향은 지금 제가 방금 말했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구글이 얘기한 겁니다. 이거 자체가 사람들이 구글, 그렇지, 인지를 하죠. 이게 바로 전문가 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아니라 전문가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민규님 같은 경우도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 카카오 지그재그가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 더 믿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전문가의 편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에 뭐 어떤 뭐 의학 소견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전문가분들한테 자문 받아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뭐 어떤 향수 브랜드는 뭐 어떤 해외 마스터 이름을 따다가 마스터 사진을 갖고 와서 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우리 가방 브랜드 로우로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어떤 티타늄 안경 장인과 함께 만든 뭐 티타늄 안경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소셜 프루프라는 건데, 이 소셜 프루프는 뭐 너무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소셜 프루프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그런 겁니다. 그냥 앞서서 예를 들면 민규님이 한 행동을 제가 보고 그냥 모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 소셜 프루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고객들 13,000명 이미 체험하셨어요. 그러면 그 13,000명 이미 했으니까 너도 의심하지 말고 그냥 따라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소셜 프루프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할 때도 이 별점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누가 봐도 유명한 선택이구나 라고 조금 쉽게 판단을 하고 클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구글이 연구한 거예요. 별점이 표기되어 있는 이미지를 봤을 때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그 브랜드를 접하게 되더라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즉각성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즉각성의 힘은 지금 당장,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딜까요? 약간 뭐 쿠팡? 그렇죠. 쿠팡이 제일 잘하죠. 로켓 배송. 지금 주문하면 내일 배송. 그렇죠. 오늘 주문하면 아침 배송. 이걸 굉장히 잘하는 곳이 쿠팡이고, 지금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매하면 바로 오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결국에는 즉각적으로 얼마나 잘 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그래서 이거 역시 사실 아마존이 되게 잘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집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건데 뭐냐면 시간을 걸어버리죠. 시간 제한. 그래서 6일 남았다, 이틀, 타임딜, 뭐 몇 시간 남았다,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수량 제한. 우리가 잘 아는 홈쇼핑이나 네이버 라방 이런 것들 보면 수량을 걸어놓죠. 네, 그렇죠. 몇 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들도 역시 이제 희소성이죠. 그 다음에 뭐 멤버십 제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멤버십이 되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 멤버십 유명한 거. 코스트코. 코스트코. 그렇죠. 코스트코가 있죠. 카드를 만들. 그렇죠. 코스트코 대표적으로 멤버십이 있어야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희소성의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전 잘 모르겠지만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그 연회비를 없앴죠. 이거는 지금 뭐냐면 멤버십 제한을 없앤 거예요. 근데 이 멤버십 제한을 없앴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이런 오히려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매력이 안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편향적인 요소들을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코스코는 되게 그냥 그렇게 딱 예시를 들어버리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그냥 시간 날 때 가는 느낌이고, 그쵸. 코스트코는 내가 시간을 내서 꼭 거긴 가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미 멤버십을 샀고 내가 멤버십 있으니까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거기에 또 있는 거고 락인이 되는 거죠. 락인이. 약간 초반에 기억나시겠지만 초반 클럽하우스가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나요? 그렇죠. 초반 클럽하우스도 맞아요. 초반 클럽하우스도 초대장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랬는데 굉장히 핫했지만 현재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시들해졌다 그래요.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뭐 이미 갔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표현하는 것들이 그 확장을 할 때 안드로이드나 뭐 이런 쪽으로 너무 좀 빨리 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재미가 반감돼 버렸다, 뭐 이런 표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무료의 힘입니다. 무료의 힘. 이게 뭐냐면은 아마존에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그 $10짜리의 선물 카드인데 얘를 무료로 주는 게 있고요. 하나는 $20의 선물 카드인데 $7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20를 내가 $7에 사면 $13를 무료로 얻는 겁니다. 그럼 뭐 하시겠어요? 당연히 가설은 $20를 살 거라고 많이 예측을 했어요. 왜냐? 너무 당연하잖아요. $3나 더 얻을 수 있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10 무료로 주니까 그냥 다 무료로 선택한 거죠. 이게 바로 무료의 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은 더 나은 옵션이 있어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것이면 훨씬 거기에 끌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커머스 상에서는 뭐가 많냐? 뭐 회원가입만 하면 뭐 배송비 무료,
뭐라든지 그다음에 뭐 카카오톡 채널 가입만 하셔도 뭐 어떤 그냥 기프트 카드 증정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 이유가 다 그런 무료의 힘을 활용한 방식이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현업에 있고 그 이제 민규님도 현업에 계시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무기들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무기지만 저는 이게 되게 택틱 즉 전술이에요. 전술 전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막 단다고 해서 정말 사람들이 움직이지 또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기본 비즈니스가 탄탄해야 되고 우리 제품 정말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스토리도 되게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충분히 매력적일 때 이런 요소들이 가미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나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요소들만 갖다 넣는다고 절대 전환율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늘 첫 번째는 우리의 제품과 프로덕트, 상품을 먼저 체크하셔라는 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 사이트에 뭔가 전환율을 좀 더 최적화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선을 하려고 할 때는 현재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액션이고 그 다음 요 베이스라인이 잘 구축됐다면 이게 정말 베이스라인인가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야죠. 근데 이런 로그 하나하나씩 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진짜 고객의 데이터니까 거기서도 좀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요. 뭐 예를 들면 사실은 이런 이제 뭐 꼭 컨설턴트가 되고 싶지 않더라도 이쪽 분야에 좀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뭘 공부해야 될까 이런 것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뭐 그 영어로 구글링 굉장히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